안녕하세요, 고버즈입니다. 날씨가 하루가 다르게 추워지고 있어요.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아빠의 저축 습관 5가지입니다. 돈을 잘 저축하고 모아야 가정에 필요한 것도 사고 투자도 할 수 있겠죠.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동안 쌓아온 저만의 저축 습관의 핵심들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보시면서 어떤 분들은 당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그 보시면서 영상 내용이 보시는 분들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큰 도움도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영상을 제작합니다. 오늘 저축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문득 제 첫 직장생활 하면서 받은 첫 월급으로 첫 적금을 들던 때가 생각나네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열심히 저축할 수 있는 꿀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저축할 돈을 먼저 이체시킵니다. 월급을 받으면 큰 돈이 계좌에 들어오죠? 거기서 제일 먼저 그 달에 저축할 돈을 다른 계좌에 이체시켜 놓는 겁니다. 보통 월급을 받으시면 카드값이나 쓸 것들을 먼저 제하시고 남은 돈 안에서 저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저축할 돈을 따로 빼놓으세요. 카드값이 나가기 전에요. 그러면 내 돈이 흘러가야 할 제일 1순위 목적이 저축이라고 스스로 인식시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을 챙기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심겨지게 되고 나머지 목적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점차 저축액이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이를 위해 월급일에 맞춰서 그날 저축할 돈을 자동이체에 예약을 해놓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적금이나 예금을 월급 계좌에서 빠져나가게 자동이체를 걸어두는 것이죠. 월급 같은 큰 돈이 들어오게 되면 평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도 다 사고 싶다는 욕망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본성입니다. 내가 일하면서 열심히 고생한 만큼 소비를 통해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려는 심리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전에 바로 이체해버리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가소비를 막고 저축액을 점차 늘려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정비 변동비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고정 변동비에 대해서는 전에 영상에서 여러 번 다뤘었죠? 고정 변동비는 결국 그 달에 지불해야 할 돈이기 때문에 언제, 얼마나 나가야 되는지 정확히 흐름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기본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막상 저축을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카드 대금을 치러야 하는데 언제, 얼마나 그 돈이 나가는지를 알고 있지 못하면 저축액도 설정할 수 없잖아요. 고정 변동비를 정확히 파악해 보고 싶으시다면 핸드폰과 펜, 그리고 노트 한 것만 준비하셔서 30분만 딱 투자해보세요. 요즘엔 카드 어플로도 소비액과 항목들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일일이 기록해 보시면서 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해 보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세 번째, 목표 저축액을 설정합니다. 예전에 한창 30살까지 1억 모으기, 몇 살까지 몇 억 모으기 같은 캐치프레이즈가 유행이었었죠. 목표는 저축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동기부여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단순히 몇 살까지 얼마 모으기 같은 목표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집 방문에 큰 글씨로 목표 저축액을 써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바로 목적으로 나와 내 가족들의 경제적 자유와 미래 그리고 평안을 위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목적 없는 목표는 동력을 상실하기 마련입니다. 꼭 구체적인 목표와 기한 그리고 목적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사고 싶은 것이 생기면 10번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물건이나 재화를 구매한다는 행위는 그게 정말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만족이나 또는 보상적인 심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10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 가격 대비 효율성이 괜찮은지, 그리고 이 구매가 나에게 무리가 되는 지출은 아닐지 등 생각하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증을 거치는 것이죠. 10번이라는 획수는 불필요한 소비를 없애고 또 저축액을 늘려가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횟수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고려하고 또 합리적인 소비를 지향해 나가신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안에서만 지출합니다. 위 내용처럼 내가 정말 10번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검증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달에 지출이나 예산이 이미 소진이 되어 있으면 그 지출을 그 달에 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루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평소에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산 안에서 쓰는 습관은 미래의 나에게 지불 부담을 전가하지 않고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두 아이 아빠의 저축 습관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무엇이든지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올해 6월부터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요. 처음 가니까 발차기만 엄청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것만 시키나 잘 이해되지 않고 힘들기만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발차기가 몸의 중심을 잡고 또 물을 밀어내는 원리를 직접 몸으로 체득하면서 결국에는 수영을 계속해서 잘 배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수영을 배울 때 발차기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것처럼 저축을 위한 습관도 사소하지만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씩 챙기시면서 점점 늘어가는 액수의 통장을 손에 쥐어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뿌듯함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기대감으로 하루하루를 더 보람차고 즐겁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아싸!